안녕하세요. 파실 수학 전문학원에서 고등부 수학 강사 은평의 아들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제 시행된 2023년 5월 1일에 시행된 동명여고 고1 중간고사 수상 경향 및 그 다음에 주요 문항 풀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기말고사를 앞두고 대비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제 이제 고등학교 첫 수학 시험을 치른 우리 동명여고 학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총평을 먼저 간단하게 하자면 난이도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편이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변 인근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좀 평이한 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나는 어제 어려웠는데, 물론 이제 첫 시험이라서 긴장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서술형, 배점이 큰 서술형 문항들이 이제 네 문항이 또 존재했기 때문에 문항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시간 관리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한 편이었다라고 객관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봤을 때 교과서 위주의 이제 문제들도 다소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에서 볼 수 있는 대표 유형의 문제들이 다수 보였고, 이제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변형해서 냈다거나 하는 문제들은 이렇게 크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시험이었고, 서술형 배점이 높은 서술형 문제들을 깔끔하게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않는 선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또 중요한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요 문항, 세 문항 정도만 짧게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객관식 15번 문항입니다. 이차함수와 직선과의 위치관계, 특히 접하는 상황에서의 위치관계를 물어보는 문항이었고요. 사실 교과서에 있는 문항입니다. 교과서에 이제 따로 이제 수학 역량 프로젝트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따로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문제고, 그런 문제에서 조금 숫자를 변형하셔서 낸 유형이라 전날 이제 저랑 같이 직보했던 친구들은 교과서 편집본 풀었을 때 이 문항 다 풀어봤기 때문에 아마 수월하게 맞출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래 그림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저는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그렸고요. 폭이 5m이고 높이가 4분의 25인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문제가 지금 되게 긴데 문제가 길면 본능적으로 좀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꼼꼼하게 문제를 읽으셔야 되고, 혹시라도 풀다가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셔서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포물선. 이 세 글자가 의미하는 거는 이차함수 모양이다. 이런 거를 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조형물인데, 그리고 이 조형물이 지면, 그럼 여기가 이제 지면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지면. 자, 지면과 만나는 두 지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세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6m인 A지점부터 높이가 16, 높이니까 여기 수직을 얘기하는 거고, 조명이 있는데 제가 조명을 약간 햇님처럼 그렸습니다. 여기서 조명에서 이제 빛을 쏘는데 불빛이 쫙 이렇게 조형물 쪽으로 비쳤을 때 딱 그림자의 끝, 불빛에 의해 생기는 조형물의 그림자의 끝. 자, 그리고 지금 이 조형물과 이 불빛이 정확히 접하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불빛은 기본적으로 이제 직선의 형태를 띠게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지점 A와 C 사이의 거리를 물어봅니다. 물론 조형물의 두께는 무시하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조형물의 모양인, 즉 포물선 2차 함수의 식을 먼저 작성을 하셔야겠죠. 마찬가지로 또 이 불빛을 이렇게 연장시킨 이 직선의 방정식을, 직선의 식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로 접근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고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류의 문제를 푸실 때 좌표를 설정해서 푸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나올 거니까 좀 잘 익숙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원점을 여기로 놓을게요. 뭐 여기로 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원점을 여기로 놓는 순간, 자, A라는 점을 원점으로 놓는 순간, 자, 그리고 이 지면을 X축이라고 놓을게요. 지면을 이제 X축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요 원점으로부터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요 연장시킨 직선을 이제 Y축으로 쳐다보는 거죠. 이걸 Y축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점의 좌표는 원점이니까 0,0이고요. B라는 점의 좌표는 5,0이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AC 사이의 거리는, 즉 C라는 점의 X좌표 물어보는 거지. 자, 그 다음 이 조명의 위치는 Y축 위에 있고 높이가 16이라고 했으니까 0,16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식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X축과의 교점이 0, 5 이렇게 있으니까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최고 차의 계수는 알려주진 않았으니까 K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음수인 것을 이차함수의 개형, 모양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물론 여기에 좌표인 이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하셔서 식을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까지도 우리는 세팅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가 0과 5의 정확히 평균값인 2분의 5고, 그럼 이제 여기 꼭지점의 좌표는 2분의 5,4분의 25가 되는 거죠. 꼭지점은 당연히 이차함수 위의 점이니까 X좌표, Y좌표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이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K값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4분의 25는 K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여기다 2분의 5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5.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25K. 그래서 K값이 나오죠. K값은 마이너스 1이다. K값이 완성되는 순간 이 이차함수의 식이 완성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5다. 자, 이차함수의 식을 완성했으니, 자, 이번에는 이 불빛의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불빛, 즉, 이 직선은 기울기는 뭔지 모르지만 이 점, 0,16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Y절편으로 쳐다볼 수 있죠. Y절편을 생각할 수 있으니 이 직선은 Y는 기울기 모르니까 M으로 놓을게요. MX 플러스 16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직선과 이 이차함수가 접하는 상황이니까 이 식과 이 식을 같다고 놓고선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접하는 상황, 즉 실근이 딱 하나 존재하는 상황, 중근을 갖는 상황이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요 이차함수의 식을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x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은 mx 플러스 16이다. 자, 넘겨서 정리할게요. x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m 마이너스 5 x 플러스 16은 0. 즉,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하나만 가지는 상황, 접하는 상황. 그래서 중근을 갖는 상황이고, 중근을 갖는 상황이라는 건 판별식의 값이 0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요거의 판별식이 0이다로 하셔도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아는 개념을 좀 응용해 볼게요.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요 좌변의 식이 어떤 형태다?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죠.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니까,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니까, 여기 x제곱 항 개수도 알고 여기 상수항 개수도 아니까, 즉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1차항의 개수인 m-5가 플러스 마이너스 8이면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8이면 되는 거지. 판별식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m값은 두 개가 나올 텐데 플러스 8일 때는 1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일 때는 넘기시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m값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근데 직선은 여기 하나 있는데요. 자, 왜 n값이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습니까? 사실 이 이차함수는 다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x축 위에 부분만 지금 그려져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걸 연장시켰을 때 여기서부터의 접선은 사실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지. 이 기울기가 양수면서 되게 기울기가 좀 격한, 기울기가 큰
그런 접선도 하나 존재는 하는 상황이지, 가상으로.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기울기를 봤을 때 그림상 기울기는 음수여야 되죠. 그래서 요놈의 기울기가 음수여야 되지.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m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은 이제 m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요 AC, 요 길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 선분 AC의 길이는 이 직선의 x절편이죠. 따라서 이 직선을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3, x 플러스 16이다. 즉 얘를 이 y좌표를 0으로 만드는 x절편값 몇입니까? 3분의 16이고요. 자, 이 문제는 원래는 객관식으로 나왔지만 만약 단답형이나 소수형으로 나왔다면 단위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터까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객관식 17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y는 fx가 있다. 자, 일단 이런 거는 반드시 표시해 놓는 겁니다. 출제자가 굳이 이런 양수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는 이유가 있을 거겠죠. 이런 거 반드시 표시하는 거고. 자, 2차 함수, 차수도 알려줬고. 다음 조건들을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m의 값을 구해라. 자, 그리고 m값은 0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반드시 표시해 놓는 겁니다. 자, 가조건. 이 참수의 두 함수 값이 같다고 알려주고 있네요. 가조건에서부터 우리는 바로 어떤 결론 나온다? 축의 방정식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이차 함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이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선대칭의 특징이죠. 대칭 축이 이렇게 존재할 테니까 이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이렇게 뒤집어도 똑같은.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함수값 즉 y좌표가 같다는 얘기는 축으로부터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즉 이 x좌표와 이 x좌표의 평균값이 축의 방정식이 된다. 이런 사실. 자,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자, 그래서 가조건 봤을 때 보자마자 뭐가 나온다? 축의 방정식이 나온다. 자, 바로 써놓을게요.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이랑 5의 평균값인 더하면 4죠. 2로 나누니까 x는 2. 축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축의 방정식이 나오는 순간 이 참수의 식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fx는 x-2의 제곱. 자, 최고 차이 계수는 안 알려줬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a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 이렇게 놓으시면 되지. 자, 그리고 이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자, 그럼 지금 모르는 문자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 다음 나머지 조건 2개 있죠. 그럼 하면 되네.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나조건 볼게요. 0부터 3, 즉 제한된 범위에서의 x의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려줬다. 자,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근데 축도 알고 있죠. 궤형도 알고 있네. 그림 바로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인데 여기가 축. x는 2인데 0부터 3이니까 0은 x는 0. 뭐 이런 데 있을 거고요. 3은 얘에서 좀 더 가깝겠죠. 이런데 x는 3이 있을 건데 최대값과 최소값 그림 그리는 순간 바로 위치가 나오죠. 축을 끼고 있는 범위니까 범위 안에 축이 있으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고요. 반대로 최대값은 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죠. 축에서 얘가 뭡니까? 얘가 뭡니까? 당연히 여기가 멀죠. 여기가 최대값이겠지. 자, 그러면 이제 나조건을 이용해서 문제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알려줬죠. 최대값은 f라는 함수 x좌표에다가 0을 대입한 거지. 따라서 f0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4a 플러스 b네요. 4a 플러스 b 값이 몇이다? 문제에선 7이라고 알려줬네요. 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최소값.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의 y좌표니까 그냥 여기다 2 집어넣은 즉 이 값이죠. 최소값은. 따라서 f인데 그냥 이 값이니까 b다. 근데 얘 값이 몇이다? 문제에선 3이라고 알려줬네요. b값이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a값도 나오네요. a값은 몇이다? 1이다. a값과 b값이 나왔으니까 fx가 완성되죠. 따라서 fx는 a값이 1이니까 그냥 x-2의 제곱 플러스 3 이차 함수의 식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이제 ml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y는 m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접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상에서는 뭐 접한다, 뭐 판별식이 0이다, 뭐 이 정도로만 많이 그런 형태로 많이 볼 거고 넘어가겠지만 이제 내년에 수투하게 되시면 정말 중요한 표현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문제들과 유형들이 파생되고 상황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접한다는 얘기는 이차함수와 직선 같다고 놨을 때 즉 이식 자 정리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3 이 이차함수의 식과 mx 플러스 3 같다고 놓고 새로 정리한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다. 즉 중근을 갖는다. 방금 본 문제랑 동일한 상황이죠. 그리고 판별식이 0이다.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서 m값 구하면 되겠죠. 자 넘길게요. x 제곱 넘기면 뭐 그냥 플러스로 놓을게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마찬가지 판별식 쓰셔도 되고 판별식 쓰시는 건 이미 많이 해오셨으니까 중근을 갖는 얘기는 또 무슨 상황? 완전제곱식이다. 완전제곱식이다. 따라서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 1차항의 계수값이 뭐면 된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가 플러스 마이너스 4면 완전제곱식이 되겠죠. 자 따라서 m값은 플러스 4일 때는 넘기면 마이너스 m이 8이니까 마이너스 8 또는 마이너스 4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4 날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m이 0, 즉 0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이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하나 걸으라고 이런 조건 줬죠. 따라서 요거는 문제에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인 선대칭, 축의 대칭인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값이 같을 때 바로 축의 방정식을 뽑아낸 다음에 식을 이렇게 제작하고 시작하시면 수월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 서술형 4번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해서 시작하자마자 조건 2개 주고 시작했어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반드시 표시해놓고 써먹으실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뭐 쉬운 문제들은 굳이 고려 안 해도 풀리겠지만 자 그랬을 때 뭐 p1은 1이고 뭐 요런 p2 빼기 p1이 a고 p3 빼기 p2가 b다. 뭐 요런 식들을 좀 일단 줬고요. 자, 아래 조건, 가, 나를 모두 만족시킬 때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 물음인데 오른쪽에다 또 써놨어요. 자, 이 두 물음에 답하시오. 단, A, B는 실수이고 이런 것도 다 중요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허수단이 정의해준 거고 이제 켤레복소수 정의해준 거. 자, 그러면 1번 A, B를 각각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A, B에 대한 얘기는 일단 가조건에서 찾아볼 수 있죠. 가조건.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일단 관찰해 보실 건데 곱셈 공식을 잘 외우시고 있고 훈련이 돼 있는 친구들은 사실 이 식을 봤을 때 바로 바꾸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a제곱 이런 애 보이고 여기 4b제곱 4b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b 전체의 제곱으로 쳐다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도 있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4ab 이런 거 있는 거고 따라서 항은 개수는 또 딱 6개고 그럼 이 식은 사실 a 써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b의 제곱이 여기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4ab니까 마이너스 2b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여긴 플러스 2a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쳐다볼 수 있지만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쳐다보시면 이거 전체의 완전 제곱 a제곱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b의 제곱 여기 있네요. 1의 제곱 여기 있네요. 너네 둘이 곱한 거에 2배 여기 있네요. 너네 둘이 곱한 거에 2배 여기 있네요. 너네 둘이 곱한 거에 2배 여기 있네요. 따라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혹시 또 시험 현장에서 막 긴장을 너무 해서 원래는 잘 보이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래도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이거 3개 보이잖아. 이거 3개 보이니까 그냥 옆에다 써볼게요. A 요거 3항만 잘라서 쳐다보면 A 마이너스 2B 이거의 제곱 요 정도는 보여야지. 요 정도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죠.
여기에다 정확히 2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플러스 2, a-2b 플러스 1 이니까 다시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쳐다보면 헷갈리면 치환하셔도 되고 라지 x로 쳐다보면 라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다시 완전제곱식이잖아. 다시 어떻게 쳐다볼 수 있다? a-2b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거죠. 그지? 이 식을. 어쨌든 바로 보이든 이렇게 해서 하든 간에 결론을 이렇게 뽑아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즉 이 완전제곱식이 0이란 얘기고요. 문제에서는 a, b를 실수라고 알려줬으니까 당연히 이 제곱하기 전에 있는 a-2b 플러스 1이라는 식도 실수일 거고 실수의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즉 이 값이 0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a-2b 플러스 1 값이 0이다. 이런 귀한 식이 하나 나왔네요. 다음 자 이제 나조건을 이용해 볼 건데 자 z는 지금 복소수인데 a랑 b가 실수니까 이걸 조금 더 예쁘게 정리를 해보죠. 자 a-1 실수인 부분 이렇게 따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허수 bi 이렇게 쓸 수 있죠. z가 자 문제에서는 z 플러스 바 z 사실 이런 표현 엄청 많이 자주 보이는 표현이죠. 이미 훈련이 된 친구들은 이거 쓰지도 않아. 그냥 봤을 때 바로 나오는데 자 좀 천천히 해보죠. 바 z는 혈례복소수니까 얘는 그대로 놔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허수 부분에 부호를 바꾸는 거지. 그래도 이거 두 개 더하면 z 플러스 바 z의 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2 얘는 이제 날아가니까 가로 열고 a-1 이 값이 0이다. 즉 a 값이 몇이다?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a 값이 나오는 순간 a 값이 a 값이 1이니까 b 값 a를 1 대입하시면 b 값도 1이다. 그래서 이렇게 a 값, b 값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 2번 px라는 다항식을 3차식이지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자 길게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이거 기호 하나로 바꾸면 뭐 얘기하는 겁니까? 다항식을 x-4라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p4 이 값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p4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3차 다항식 px가 어떤 애인지 궁금해야 되고 그 정보를 처음에 준 이런 식에서부터 찾아볼게요. 자 다시 그대로 여기 가져서 써볼게. p1은 1이고 p2는 자 그냥 요 p1을 넘길게요. p1을 넘기면 a 플러스 p1인데 p1 값은 1이라고 위에 나와 있고 a 값 1이니까 1 더하기 1은 귀욤 2 죄송합니다. 자 p3은 자 p2를 또 이항시키시면 b 플러스 p2 값인데 b 값은 1이고 p2 값이 위에 2 있으니까 1 더하기 2죠. 그래서 3이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나오네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px는 3차식인데 최고 차이 개수는 알려줬고 함수값 3개를 알고 있으니까 px를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a는 뭐 b 있으니까 뭐 px 플러스 qx 플러스 r 모르는 거 3개고 함수값 3개 대입해서 열심히 연립해서 할 수는 있지. 그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거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갖고 계시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P1이 1, P2는 2, P3은 3이니까 이 세 정보로부터 그리고 PX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식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PX는 X 여기다 1 대입하면 성립하고 2 대입하고 성립하고 3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X를 이항시킬게요. 따라서 PX-X 이 식이 1 대입하면 0 되고 2 대입하면 0 되고 3 대입하면 0 되니까 반드시 뭐를 인수로 갖는다? X-1, X-2, X-3을 인수로 갖고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인수정리.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방식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 PX가 3차니까 당연히 이 좌변의 식도 3차식이고요. 최고차의 개수는 이 PX의 최고차의 개수 그대로 따라갈 테니까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냅두면 되고 그럼 나는 이제 PX가 궁금하니까 다시 X 이항시키시면 X-1, X-2, X-3 플러스 X
이게 px의 완성된 식이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p4값은 x에다 4 대입하시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4네요. 따라서 1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어제 시행된 동명요고 고1 수상 중간고사 경향과 문제들을 살펴봤고요. 결과가 친구들마다 다를 거예요.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안 나와서 뭐 슬퍼하거나 좀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분명히 아쉬운 점들은 있을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았을 거야. 점수가 높든 아니면 점수가 낮든 간에 그 부족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을 피드백을 통해서 또 스스로 객관화를 통해서 보완하시고 그리고 내가 더 부족한 부분이 뭐니까 더 어떤 방식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깨달으시고 인지하시고 다음 기말고사 때 대비를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겠죠.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 다음 기말고사는 지금 이번 중간고사 문제지를 봤을 때 이거보다 무조건 어렵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사실 좀 그렇게 뭐 극심한 난이도의 어려운 문항도 없었고요. 그래서 좀 평이한 편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어렵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니까 준비 잘 하셔서 방금 말했던 부족한 부분들 보완하셔서 특히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에만 충실했어도 이 시험지 고득점 받을 수 있는 시험지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에 충실하시고 계산, 실수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자, 연습과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